이 책은 혈류량을 늘려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혈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건강해지기야 하겠지만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기분이 가라앉는가?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날은 하루의 시작도 즐겁지 않는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까지 후련해지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혈류를 개선하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혈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혈류 개선 방법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몸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준다. 왜냐하면 혈류는 우리 몸의 약 60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호르몬을 통해 마음의 활동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 혈류만 개선하면 온갖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찌뿌드드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한가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들고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꿈만 냅다 꾸다가 깨며 마음이 우울하고 안절부절하고 모두 몸에 혈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놀랐던 사실은 혈액순환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혈액의 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불편한 여러 가지 혈액 부족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보통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혈액이 탁하다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 그런가 싶어 운동을 더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물을 더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힘찬 혈액순환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혈액의 양이었습니다. 저자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90년 전통의 한방 약국을 4대째 운영하며 근본적으로 혈류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탈모, 불임, 불면증, 우울증, 자율신경 실조증을 전문으로 다루어 일본 전역과 해외로부터 폭발적인 상담과 치료 요청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선 혈액량을 단숨에 늘릴 수 있는 식사법, 생활실천법을 소개하고 우리 몸 전체의 혈류를 좌우하는 정맥, 동맥이 아닙니다. 정맥을 위한 운동법, 호흡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혈류 개선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혈류가 나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피가 탁해서가 아니라 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혈액량 자체가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류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혈류량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처럼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를 한방에서는 혈허라고 한다. 실제로 상담했던 환자의 90% 이상이 혈허 상태였다.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나 의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도 혈류에 의해 좌우된다. 한방의학의 관점에서도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체질인 사람은 무기력하고 혈류량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불안감을 느끼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자주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혈류가 나쁘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사로잡혀 마음까지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마법과도 같은 한방약이 존재할까? 안타깝게도 그런 약은 없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의미가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이 가능하다. 또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방의학적 방법을 현대의학 이론에 맞게 고치고 5만 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실생활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을 정리한 것이다. 몸은 정직하다. 방법이 적절하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혈류량은 반드시 늘어나고 건강해진다. 그동안 많은 환자의 병을 치료해오며 깨달은 것은 혈류량이 늘어나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이다. 몸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면 마음의 상태도 좋아진다. 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인 사람, 언제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하는 말이 달라졌다. 지금부터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두 가지 관점에서 혈류량을 늘리고 혈류를 개선해서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피가 맑아진다고 혈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깜짝 놀란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상담한 결과 대다수의 경우에는 피가 맑아져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혈액이 탁해서 혈류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혈액량이 부족해서 혈류가 나쁘기 때문이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피가 아무리 맑아져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혈액순환을 위한 건강법을 실천하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다. 부족한 혈액을 억지로 몸 전체에 순환시키려 하다가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갑자기 일어서면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기립성 어지럼증을 강제로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혈액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는 영양분이나 영양제를 아무리 열심히 섭취해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많다. 거의 90% 이상의 환자가 혈액량 부족 상태이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대다수가 혈액량 부족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혈액량 부족이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해결된다는 의미가 된다. 부족하면 늘리면 된다. 어느 70대 여성 환자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환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명과 현기증 증상을 개선하는 한방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함을 느낀다는 환자의 말에 단백질 영양제를 처방했는데 처방제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피곤함이 점차 사라지고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다며 기뻐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환자로부터 선생님, 이제 소리가 잘 들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혼자 산다는 핑계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반찬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고 그 때문에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 치료에만 중점을 둔 것이 잘못이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귀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해 혈액의 질까지 나빠져 있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병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의 진짜 원인은 혈액에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식생활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혈액의 원료가 되고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혈액이라고 하면 철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가 줄어들면 바로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적혈구를 제외한 혈액 내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존재하는데 알부민은 젊음이나 장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알부민이 적은 사람은 수명이 짧고 알부민이 많은 사람은 수명이 길다. 그래서 남은 수명의 예지인자라고도 불린다. 혈액의 질은 현재의 건강은 물론 젊음과 미래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기허 체질. 혈액량이 부족하고 혈류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위장 때문이다. 위장이 약해지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 혈액의 원료 자체가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위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먹어도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사실은 혈액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먹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장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생명력의 원천이 약해진다는 의미다. 다음 항목을 체크하며 스스로 체질을 확인해보자. 해당하는 항목이 4개 이상이면 기허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지친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 자주 숨이 찬다. 변이 묽고 설사를 한다. 냉증이 있다. 목소리가 작다. 자주 체한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다. 아침에 입맛이 없다. 의욕이 없다. 결심한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혈류량을 늘려서 건강을 되찾고자 할 때는 먼저 기허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위장이 건강해져야 혈액이 만들어진다. 혈액이 만들어지면 점점 의욕이 생겨 문제 해결에 훨씬 적극적이 된다. 혈액이 부족한 혈허 체질. 혈액이 부족한 상태를 한방에서는 혈허 체질이라고 한다. 기허 체질이 개선되어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혈액량이 늘어난다. 다음의 항목을 체크하여 4개 이상이면 혈허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톱이 얇고 쉽게 갈라진다. 건망증이 심하다. 안색이 창백하고 칙칙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탈모가 있거나 흰머리가 많다. 빈혈이 있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럽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손발 저림, 근육의 경련이 있다.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 이명이 있다. 자주 불안감을 느낀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한방에서 말하는 혈이란 혈액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포함된 개념으로 혈액 부족은 곧 몸 전체가 영양 부족 상태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주름살이 늘어난다. 혈허 체질의 심리적 특징은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는 점이다. 이유 없이 불안감이 계속되고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몸이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혈액이 부족해지면 각각의 세포는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한방에서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기체어혈 체질이라고 한다. 기허 체질이 개선되어 혈액이 만들어지게 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 그것만으로도 혈류는 좋아진다. 하지만 혈액량이 늘어나도 혈류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가 자극되어 자율신경을 긴장시킨다. 자율신경이 긴장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온몸의 혈관이 수축된다. 이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된다. 기체어혈 체질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다음의 항목을 체크하여 4개 이상이면 기체어혈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에서 쓴맛이 난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 편두통이 잦다. 목에 무언가가 걸린 느낌이 든다. 생리 전에 배나 가슴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 자주 한숨을 쉰다. 주름, 주근깨가 많다.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있다. 얼굴이나 입술색이 어둡다. 하지 정맥류가 나타난다. 스트레스에 약하다. 자주 화가 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나쁜 혈류의 원인이 되는 체질을 살펴보았다.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족하며 순환되지 않는 3가지 체질의 개선은 순서대로 단기간에 실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이란 4개월을 의미하며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적혈구의 수명 때문이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온몸의 혈관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노화된 적혈구는 비장에서 파괴된다. 적혈구가 생성되어 파괴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20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혈액이 새로운 혈액으로 바뀌려면 4개월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일은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허 체질의 개선이다. 아침에 배고픔이 느껴지면 기허 체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장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위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몸의 건강을 바로잡아 혈액을 만들고 늘리고 순환시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식사에 관해 알아보자. 인간의 몸은 섭취한 음식물로 만들어진다. 혈액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식생활이 자신의 혈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장이다.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실천하자.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지는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물쭈물하며 생각에 잠긴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평소 진정한 의미의 공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공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혈류가 나쁜 까닭은 틀림없이 공복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혈액의 원료인 영양분을 얻으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일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 흡수시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화 흡수할 때만 위가 수축하는 것은 아니다. 식사를 마치고 9시간 정도가 지나면 위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음식을 소화할 때보다 더 강한 수축이 일어난다. 수축 강도가 매우 세서 위뿐만 아니라 소장에까지 자극이 전달되며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강력한 수축은 90분 단위로 15에서 30회 정도 반복된다. 위가 이렇게 강하게 수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위장을 청소하기 위해서다. 강한 수축으로 위와 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찌꺼기, 낡은 점막을 떨어뜨려 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소리는 위가 청소를 위해 수축할 때 나는 소리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라는 신호가 아니라 청소 중입니다. 지금 먹지 마세요 라는 신호다. 만약 공복 시간이 없으면 위는 청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서 위벽이 더러워지고 위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소화력이 약해져서 체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된다. 주위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사실 공복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식후 90분 이후부터 시작되는 청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위장은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우리 뱃속의 온도는 37도다.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금세 부패가 시작된다. 부패한 쓰레기에 둘러싸여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위장의 처지를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불쌍하다. 더는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등의 증상이다. 특히 최근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는 1970년대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고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늦은 저녁 식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위장을 청소하지 못해 병에 걸리는 것이다. 위장을 청소하기 위한 비결은 저녁 식사량을 줄여서 약간 출출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것이다. 저녁 식사량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욕을 체크해 보면 된다.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거나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저녁 식사량이 적당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프지 않거나 식욕이 없으면 밤에 과식했다고 볼 수 있다. 위장의 건강은 물론 신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공복이 좋다고 말하면 그럼 아침은 안 먹을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공복 상태가 무조건 좋다면 아침을 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침에는 식욕이 없어서 먹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침은 먹는 것이 좋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침을 먹어야 두뇌 활동이 좋아지고 체온이 상승해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인 포도당이 흡수되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는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는 효과도 있다. 자연의 법칙인 체내 시계에 기초하여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 하루를 원활하게 보낼 수 있다. 아침 식사가 좋은 이유는 신체의 감각을 깨우고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여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식사 시간이 혈액의 원료를 소화 흡수시키고 혈액을 만드는 위장의 힘을 120% 끌어올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혈류 개선을 위해서도 역시 아침은 먹는 것이 좋다. 식사량, 특히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위장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다. 단기간에 위장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주일 저녁 단식을 추천한다. 식사량을 적절하게 줄이기 어렵다면 아예 저녁을 먹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아침과 점심은 평상시처럼 먹는다. 겨우 일주일 저녁을 먹지 않았을 뿐인데도 위장이 건강해져서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체중 조절 효과도 뛰어나다. 독소가 배출되어 피부도 좋아진다.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는 18시간이 필요하다. 음식이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가서 쓸개와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액의 도움을 받아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기까지는 18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소화기의 어느 부분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단식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장의 휴식 때문이다. 장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평소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위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단식을 하면 그야말로 대청소가 이루어진다. 저녁 단식은 점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위장 청소가 계속된다는 의미다. 몸속부터 젊어지는 저녁 단식. 저녁 단식을 하면 혈액이 만들어진다. 혈액이 만들어지면 젊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된 사례가 있었다. 저녁 단식을 실천한 46세, 47세의 두 환자가 임신에 성공한 일이었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성공률은 0.5%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은 임신을 위해 몇 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자 채취나 착상에 실패하여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이다. 그런 환자들이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그 이후로 환자들에게 더욱 자신 있게 저녁 단식을 추천하게 되었다. 40대 후반에 임신에 성공한 이 두 사람의 경우 상담 초기에는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기허 체질과 혈액량이 부족한 혈허 체질이었다. 그런데 저녁 단식을 실천하자 체질이 개선됨은 물론 겉모습도 몰라보게 젊어졌다. 살이 빠져서 날씬해졌고 피부도 좋아졌다.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를 통해 얻은 젊음이 아니라 난자가 젊어지면서 몸속부터 젊어진 것이다. 혈액량이 부족할 때는 섭취하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혈액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혈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다. 혈액을 만들고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제철 음식을 먹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채소는 건강에 좋다. 이것은 채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다. 현미 채식이나 마크로비오틱이 주목을 받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나 역시 마크로비오틱 식사를 좋아하지만 철저한 마크로비오틱을 계속 실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혈액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 중에는 가끔 고기나 생선을 전혀 먹지 않고 철저하게 마크로비오틱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체질을 살펴보면 100이면 100 혈액량이 부족한 체질로 나온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안색은 어둡고 마른 체형에 피부도 푸석푸석하다. 이런 경우에는 마크로비오틱을 그만두고 고기나 생선을 먹도록 권한다. 건강에 좋다는 마크로비오틱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혈액량 부족의 원인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단백질을 보충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채소를 통해 섭취한 단백질은 훨씬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다. 마크로비오틱이나 현미 채식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원료가 부족해진다. 너무 심하게 체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생각해서 너무 오래 지속하지 않는 것, 완벽한 채식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량을 늘리고 싶다면 육식을 하자. 육류, 즉 고기를 섭취하자.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닭고기가 가장 좋다. 시금치와 닭고기 100g에 들어있는 철분의 양을 비교해보면 시금치는 2.0mg, 닭다리살은 2.1mg으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채소에 들어있는 철분과 육류에 들어있는 철분은 전혀 다르다. 고기에 함유된 철분은 햄철이고 채소에 함유된 철분은 비햄철이다. 햄철이란 철 원자에 유기화합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물에 잘 녹고 이원화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며 흡수율이 높다. 비햄철의 흡수율이 겨우 5%인데 비해 햄철의 흡수율은 25%이다. 같은 양의 철분이라도 시금치보다 닭다리살을 먹는 것이 5배나 많은 철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육류가 단백질 덩어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혈액의 원료인 철분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는 어떤 요리라도 상관없지만 뼈에 혈액을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이왕이면 뼈가 붙어 있는 닭날개나 닭봉을 끓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건강한 혈액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밤 11시 전에 자야 혈액량이 증가한다. 위장이 건강해지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을 만드는 힘이 회복되면 다음 단계인 혈액량 증가는 매우 간단하다. 밤 11시 전에 자기이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한방에는 기본적으로 음양이라는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음은 조용하고 양은 활동적이다. 해가 떠 있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다. 음과 양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 바뀌며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를 건강하다고 여긴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음과 양의 교대는 자율신경의 교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율신경은 활동적인 양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과 안정적인 음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고 조용한 밤 시간대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다.
한방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교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방에서는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후 2시간, 즉 자신은 인체의 음과 양이 바뀌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밤 11시 이후에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과 양의 교대가 이루어진 후 밤 1시에서 3시에 혈액이 만들어진다. 음양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이 생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정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된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취침 시간이 늦은 사람일수록 혈액량이 부족한 혈어 상태가 심하게 나타난다. 수면과 혈액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원인 불명의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환자 중에는 사실 빈혈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혈류가 잠을 만들고 반대로 잠이 혈류를 만드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꿈을 많이 꾸는 것은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밤 11시 이전에 자려고 누워도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낮에는 몸이 나른해서 자꾸 눕고 싶은데 정작 밤이 되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다. 졸린데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혈액이 부족한 혈허 체질의 특징이다.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이 들어도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꿈을 많이 꾼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꿈이라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다. 뇌세포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거의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뇌는 완전히 휴지 상태가 되면 뇌세포를 수축시켜 그 공간에 뇌척수액을 채워넣는다. 그리고 노폐물을 모아 뇌에 분포된 혈관으로 배출시킨다. 대청소를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어야 비로소 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 밤을 꼬박 새운 날이나 수면이 부족했던 날을 떠올려 보자. 다음 날 온종일 머리가 띵하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노폐물은 대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쌓여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무서운 노폐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다.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꿈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게 된다. 꿈을 꾸는 횟수는 혈액량 부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혈액량을 늘리는 것이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위장의 힘이 약해져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위장이 건강해지면 수면 상태도 서서히 개선된다. 위장이 건강해져서 혈액이 만들어지면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혈액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분 좋게 깊은 잠을 자는 법, 숙면을 통해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혹시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잔다면 암막 커튼을 치우자. 암막 커튼을 치면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불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암막 커튼을 레이스 커튼으로 바꾸자.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인간은 잠을 자면서도 아침이 밝아오며 점점 주위가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밝기의 변화를 감지하며 신체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야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하다.
그런데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깜깜한 한밤중에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다. 창문 너머로 햇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 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5분이라도 좋으니 직접 햇볕을 쬐는 것. 이것이 불면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이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체내 시계의 리듬이 정상화된다. 잠자기 전 완전 호흡으로 수면의 질 높이기. 크게 심호흡을 해보자.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가? 혈액량이 부족하면 혈류가 나빠져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므로 몸 전체가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가 된다. 산소가 부족해서 열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산소가 온몸에 전달되고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심호흡은 방법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불안감을 느낄 때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점점 더 불안해지기만 할 뿐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호흡이라는 신체적 접근을 통해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럴 때 추천하는 방법이 완전 호흡이다. 완전 호흡이란 배로 하는 복식 호흡과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다. 보통 사람들은 호흡할 때 들숨 대 날숨이 1대1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 호흡에서는 1대2가 되도록 호흡한다. 즉, 한 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가나 좌선에서도 1대2의 비율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다. 들이마시는 시간 4초, 내쉬는 시간 8초를 목표로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활동적인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내쉴 때는 안정적인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것이다. 완전 호흡은 시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는데 자기 전에 하면 효과가 좋다.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고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잠이 잘 오기 때문이다. 자기 전에 실시하는 완전 호흡은 누워서 한다. 3회의 호흡이 끝나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 된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중 목욕을 빼놓을 수 없다. 이때의 목욕은 샤워가 아니라 탕에 들어가는 목욕을 말한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니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라디에이터와 같이 열을 발산한다. 어린아기는 잠이 올 때 손이 따뜻해지는데 성인도 마찬가지다. 잠이 올 때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면 피부 표면으로 열이 발산되어 체온이 낮아진다. 잠을 잘 때 양말을 신는 사람들이 많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신는데 양말은 오히려 수면에 악영향을 끼친다. 발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밤에 목욕을 하는 것이 수면에 효과적인 이유는 몸이 이완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체온을 높이는 것보다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은 잠이 잘 오게 하는 효과 외에도 큰 효과가 있다. 욕조에 몸을 담그면 수압에 의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좋아진다. 특히 다리가 잘 붓는 사람에게 큰 효과가 있으며 다리에 정체된 림프액이나 혈액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로 인해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잠을 깊이 자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체온이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기 매트를 틀어놓은 채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혈류를 좌우하는 정맥. 남성과 여성은 혈액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 여성의 혈류를 좌우하는 것은 정맥이다. 남성은 흔히 말해 혈액이 탁해져서 발생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 위주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여성의 혈류 개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맥이다. 특히 부종이나 하반신 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동맥과 정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맥에는 동맥에 없는 판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맥의 판막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판막이 없으면 혈액이 역류할 정도로 정맥의 혈류는 매우 약하다. 또한 인간은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혈액이 점점 아래쪽으로 몰리게 된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현상도 혈액이 고여 혈관에서 수분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다리에 고여 있는 혈액량은 약 300에서 800ml나 된다. 2% 정도 혈액이 항상 다리에 고여 있는 셈이 된다. 즉, 2% 정도 혈액이 손실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정맥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혈류 개선의 핵심이다. 정맥의 혈류 개선 방법과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로 몰린 혈액을 되돌리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다. 걷고 있는 사람의 종아리를 한번 관찰해보자. 걷는 동작에 따라 근육이 수축,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근펌프 작용이라고 하며 정맥의 판막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수축을 통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걷지 않으면 제2의 심장은 멈춰버린다. 걷기는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지정맥류다.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 판막의 손상으로 혈액이 역류하여 판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하지정맥류는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혈류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안타깝게도 정맥의 판막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판막은 점점 더 손상된다. 하지정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세 배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여성이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다리가 붓는 사람들에게 어깨 결림이나 두통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어떻게 하면 정맥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고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다리를 움직이면 된다. 물론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추천하는 방법은 허벅지 올리기 워킹이다. 허벅지를 높이 올리며 걷는 운동법인데 발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추천하는 운동법은 발뒤꿈치 올렸다 내리기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단련되어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강해지므로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반신 부종이 없어지고 발목이 가늘어짐은 물론 어깨 결림 증상도 개선된다. 한방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다리를 움직이면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여성의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간단 단전 호흡법으로 부종 개선하기. 일하는 도중에는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으로 호흡이 얕아지기도 한다. 호흡이 얕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혈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호흡을 깊고 크게 할수록 횡격막이 만드는 압력이 커져서 정맥의 혈류가 좋아진다. 반대로 호흡을 얕고 작게 하면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심장에서 가장 멀어서 혈액이 쌓이기 쉬운 다리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흉식 호흡을 하는데 흉식 호흡의 경우 횡격막이 별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혈류가 나빠지기 쉽다. 컴퓨터 업무는 혈류 최대 적이라 할 수 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새우등이 되기 쉽다. 이런 자세에서는 가슴이 압박되어 호흡을 크게 할 수 없다. 게다가 계속 앉아있게 되므로 종아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정맥의 혈액은 전혀 순환되지 않는다.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림프액 때문이 아니라 정맥 때문이다. 모세혈관으로부터 체내로 흘러들어온 수분은 하루에 20리터나 되는데 90%가 정맥에 흡수되고 나머지 10%의 수분만이 림프에 흡수된다. 그리고 림프액 역시 마지막에는 정맥으로 흘러들어간다. 결국 정맥의 혈류가 나쁘면 림프액까지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정맥이야말로 체내 수분의 흐름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호흡은 깊고 큰 호흡이다. 혈액량이 부족해서 콜라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피부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머리카락이다. 한방에서는 머리카락은 혈의 여분이라고 한다. 혈액량이 충분해야 머리카락도 풍성해진다. 여성은 출산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이는 출산으로 인한 혈액 손실과 관련이 있다. 면역력은 혈류에 의해 좌우된다.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면역세포는 혈액세포다. 즉, 혈액의 질이 나쁘면 아무리 면역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봤자 면역세포 자체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혈류가 나쁘면 면역세포를 환부까지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면역세포 주 원료 역시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저단백 혈증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혈류를 개선하는 것은 곧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다. 혈류는 틀림없이 행복을 가져오는 힘이다.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혈류를 개선하자. 혈류가 좋아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